멘토십 많이 들어봤죠? 멘토십. 사장님들의 멘토는 누군가요? 네. 저에게도 멘토가 있고, 사장님들하고 멘토가 있고, 우리의 공통된 멘토는 김종미 사장님이죠. 그죠? 오늘 김종미 사장님 얘기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이 그림은, 어, 파워포인트에서 고른 건데요. 이게 수채화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감이 섞이면서 그래서 다양한 멘토들, 다양한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장님이 상위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LOS를 통해서 더 집중하면서 저는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유럽에서 펑션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게 한국에서만 잘 되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돼, 아메이. 그리고 거긴 사람 별로 없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만 잘 되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스티브 예거, 덱스터 예거의 아들이죠. 한국에 올 때,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저희가 만나게 됐고요. 그 자리에서, 어, 유럽으로 펑셔니스가 한번 와라.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여기 이제 프라하, 체코라는 나라인데요. 체코 프라하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열리는 펑션에 저희가 가게 됐어요. 여기 가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프라하에 도착했더니 도착하자마자 바로 막 누구한테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현지 사람인데 제가 현지 사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스티브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지금 거기에 영 리더 중에 파운더스 에머럴드 한 분이 있는데 거기가 오해 여기 이런 통신의 참석 인원이 600명이나 되는데 엄청난 리더래. 지금 엄청 빠른 성장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 리더가 너를 안내해 줄 거다. 로얄티 높은 리더인데 너를 안내해 주려고 프라하에 왔다는 사실 알고 너를 안내해 주려고 지금 너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데 당신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가 나한테 다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어요. 안 되는 영어로 막 해가지고 어, 체코에 어디쯤 만나자 그랬더니 어디쯤에 12 그 다리에 우리 그 성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상이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리에 어디쯤 만나자 했더니 어디쯤 있다 그랬더니 거기 가만히 있으래. 자기들 거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제가 찾아가겠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머리 하얀 거 알죠?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겠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막 젊은 리더가 그냥 막 불이 나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김혜련 사장 보고 헬렌 호프 아니냐고 맞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이야기해주고 뭐 톰 크루즈의 무슨 영화를 여기서 어떻게 찍었고 뭐 와인이었고 체코는 어떤 나라고 그다음에 아미는 어떻게 진행되고 체코에 지금 어디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 그래서 펑션 끝나고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전망이 좋고 그런 식당이 하나 있대. 그 식당에 식당에 가니까 가서 식사하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내려고 그랬더니 스티브가 내라고 그랬대요.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정말 맛있는 식사와 멋진 전망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펑션장으로 갔어요. 펑션장에서 더 많이 놀랐어요. 저를 안내하는 젊은 부부만 젊은 게 아니고요. 정말 영 리더들이 많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서 와,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진실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때 펑션 때 저희도 저랑 김혜래 선생님 스피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 중에 몇 가지는 첫 번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유럽에 모여 있다는 사실. 물론 미국 펑션에 이런 거 저희가 가봤기 때문에 봤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영리더가 많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질감도 느끼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젊은 부부의 안내를 받으면서 저희 예전에 신혼초를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업했는지 그런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이 펑션에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그 부부가 저희를 계속 안내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예거라는 예거 패밀리를 만나는 거는 누구 때문이냐면요. 김종기 사님 때문이죠. 김종기 사님 어떻게 만났었죠? 네, 맞습니다. 정학수 사님이 김종기 사님이 덱스터 예거를 만나게 했고 이 좌측의 두 번째가 스티브 예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 사진을 통해서, 그 펑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을 줄 수 있고 그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멘토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어떤 멘토를 정하느냐. 여러분은 중국 사람들은 스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분들은 멘토라는 불로 표현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스승, 멘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건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음, 더 높은 곳에서 보려면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저는 스폰서의 이야기를 듣고 스폰서의 이야기를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사장님, 저희 스폰서가 모두 거인인가요? 맞습니다. 사장님들을 더 크게 만드는 거인을 이끌어주는 단계별 리더가 계속 있어요. 저의 스폰서는 딱 한 명도 아니었고요. 멘토도 딱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 멘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가 한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다고요? 맞습니다. 그 다양한 멘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도 멘토 얘기를 나의 멘토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멋있어 보이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아니면 확실히 있는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멘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제가 다쳤는데 어디서 피가 질리려는데 젊은 의사, 30대 의사가 아니고 나이 많은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이랑 상관없이 그러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 분야에서 멘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따라야 되잖아요. 아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친한 내 친구가 아메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혹은 얘기하는데 아메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 나는 오늘 처음 봤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어느 쪽 얘기가 많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성공한. 그러면 사장님, 아메는 그렇지만 대학 교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전공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아메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럼 물어봐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틀리겠죠. 그죠? 여러분은 목표가 있고 목표가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됐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는 처음에 세울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저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진 않았어요. 저는 제 목표가 5년에서 10년이 지나서 펄 정도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LG에서 기업 분석하면서 직장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했어요.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가 내가 나중에 은퇴 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다면 그때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돈이 모인 돈으로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걸 하면서 그 돈이 나온다면 제가 빵집이나 아이스크림을 열어도 베이커리 아이스크림도 하자마자 바로 돈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본 생활비가 나온다면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잡고 아메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 5년이나 10년 전에 저는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 이상 핀을 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스폰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멘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때 훨씬 더 엄청난 성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해주고 목표를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폰서가 있다는 게 정말 스폰서 하면은 돈 대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뭐요?
꿈을 키워주는 사람, 뜻을 키워주는 사람, 삶을 가치 있게 나가도록 방향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스폰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낚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생선 몇 마리를 주는 게 아니고 낚시를 잘해서 계속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멘토와 스승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폰서라. 멘토는 신뢰를 얻은 스승이에요. 성공한 사람 중에서 뽑기 때문에 특히 더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한 멘토라는 표현을 덱스터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주는 성공의 열수와 지혜를 우리가 전수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랑 틀리네? 에이, 난 저렇게 못해. 라고 장벽을 친다면 나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번 세미나에 꼭 나오세요. 나는 그날 무슨 일 있어서 못 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사장님, 이번 달에 사장이 목표라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해 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할 때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찾아낸다면 저는 그게 정말 열쇠가 된다고 생각해요. 열쇠를 줘도 꼽아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덱스터는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신뢰를 얻은 스승,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그런 최고에게 배우고 나머지는 다 흘려버려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얘기를 100% 똑같이 다 들어서 제가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절대로 아메이를 하지 못했어요. 왜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 아메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외삼촌. 그러면 외삼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95%도 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의견이 모르고 있는 사람 100사람 의견보다 더 높다는 거. 그럴 수가 있나요? 무조건 맞는 거 아닌가요? 음,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장님들 바둑을 둘 줄 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바둑 별로 안 두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바둑에 1급하고요. 18급이 있어요. 그 1급하고 18급이 되면 돌을 18개인가 깔고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돌 18개 깔면 시커멓거든요. 되게 그 하수 그 잘 하는 사람 힘돌을 주니까요. 흙이 먼저니까. 근데 18급이 1000명이 와도 1급 한 명을 바둑으로서는 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서 찾아야 되고요. 신뢰를 얻은 스승이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배운 걸 가지고 성공이 열어주는 열쇠와 지혜를 전수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그런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준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아메를 저어준 사람은 와이프의 외삼촌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노했죠.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 명이 더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세 명이나 있었대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옛날에 아메 얘기했는데 왜 너 그때 안 했어?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아메 일을 얘기한 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더라도 아메 일을 기억할 만큼은 전해줘야 된다. 외삼촌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전달됐고요. 와이프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반대했었죠. 하지 말자고 그러자. 그런데 외삼촌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주말의 명화를 볼 시간에 오셔서 주말의 명화도 못 보게 하고 데모 보고 보여주고 사업 설명하고, 그래서 제품 사주면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계속 오셨어요. 저는 잠자리에 불을 끄고 잠잔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렇게 끊임없이 오신 그 스폰서의 마음과 정성이 그 다음 단계로 저희를 이끌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팅을 나가게 됐어요. 어떤 계기에서 이제 미팅을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저희를 이끌어 준 분이
과천에서 상위 플래티넘이었는데 스폰서 미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그 스폰서 미팅이 갔는데요. 저보다 사실은 와이프가 훨씬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거길 제가 따라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과천에 이제 그 논밭 위에다가 이제 그 뭐죠 그 스테인레스인가의 그 철로 된 상자 같은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름 생각. 그거에 이제 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조그만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그 하천 위에 다리가 뭐냐면요.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고 이게 나무 판재 두 개가 딱 있고 바퀴를 거기에 맞춰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걸 못 맞추면 그 시내 그 하천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깜깜한데 그냥 뭐 전등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자동차의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고 딱 하다, 이거 뭐야 이거? 그랬더니 와이프가 운전대 바꿔서 와이프가 운전해 줬어요. 그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걸 하도 많이 와가지고 너무 잘 지나간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겁났대요. 그걸 건너는 게. 근데 그 스폰서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고요? 미팅에 계속 안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집들을 보여주고 좋은 차를 보여주는 것을 계속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17평에 살 때 그것도 렌트잖아요. 근데 40평씩 50평짜리, 60평짜리 집을 보여주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야? 내 평생에 50평대 아파트, 60평대 빌라, 70평대 빌라를 내가 가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90평대 아파트도 막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되니까요. 들어가다가 입구를 잘 못 찾아가지고 어머는 화장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머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저의 꿈을 키워주려는 그런 노력이었어요. 이 비즈니스 기회는 사람들의 내재 가치를 높여주는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멘토이고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전나무 사장님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한테 또 많은 걸 줬어요. 그분은 어떤 때는 큰 펑션에 저희를 초대하게 하고 많은 리더들을 인사시켜줬어요. 그 리더들을 인사시켜주면서 OSR이나 세미나 때마다 리더들을 계속 인사시켜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인사시켜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인사시켜주면서 내 지경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어느 날 저희 레그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레그가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했죠. 저희는 끊임없이 상담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부산으로 내려가서 사업 지원해 주세요. 근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장님 이 비즈니스의 기여를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근데 제가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SP가인가 아니면 SP가 안 됐던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다이아몬드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다이아몬드까지 보일 리가 있어.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데 그래 가야지 해가지고 저랑 김혜련 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스폰서 그다음에 정학사님 나중에 한 번씩 도와주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주 혹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은 반드시 가게 된 거. 한 번씩 그 외삼촌이나 그 스폰서님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레그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저한테 더 큰 영향을 준 분이 정하욱 사장님이에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나의 사업이고 당신의 사업이라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뭐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업의 진짜 주인이고 내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대리했으니까 대리해서 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승진한 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오는 인수의 수익, 이 비즈니스 매출,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모든 것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 때문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내가 이끌어 나가야 돼. 그래서 미팅을 누가 주최했냐고요? 내가 주최. 장훈 사장님은 정말 열정이 화신이었었어요. 이분은 강의를 하면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요? 네. 근데 장옥사님 음원은 지금도 유튜브에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낮은 음이에요, 그분한테. 근데 그 엄청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업 설명했어요. 나는 아메이를 사업 설명할 때만큼 줄을 걸 때고. 그래서 이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는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하다 죽을 거예요. 사업 설명 열심히 하다 죽겠다니까. 그래서 오 사장님 그거 말이 시간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사업 설명에다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아메이 사업 설명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시죠? 어, 힘이 떨어져도 아메이 사업 설명은 힘이 납니다. 아메이 사업 설명을 노를 받든 예스를 받든 계속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열정이 계속 올라가요. 우리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어떻게 했었어요? 노를 받아도 나는 사업 설명할 때 나는 열정 올라가지 않나요? 내 막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처음에 초기에 그랬거든요. 아, 이거 내가 말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프리젠테이션 어떻게 하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너무 말이 많아서 탈이. 우리가 듣는 모든 미팅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미팅을 주최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언제 교육장 미팅도 주최하고 OM도 하고 그러겠어요. 언제 OSR 하겠어요. 사장님이 언제까지 OSR 안 하고 계속 그룹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OSR도 사장님 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 다 하게 될 겁니다. 사장님이 참석하는 모든 미팅은 시간이 지나면 사장님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팅 주셔야 돼요. 1대1 미팅, 1대1 미팅의 대가 누구신가요? 저는 정학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학수 사장님마저도 시스템과 스폰서가 필요했어요. 김종희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정학수 사장님은 왜 그렇게 큰 그룹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잘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알아요? 스폰서십이라고. 뭐요? 거꾸로 얘기하면 멘토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멘토를에 집중되고 거기서 무엇이든지 해내려는 그 마음이 결국 그룹을 키웠던 거죠. 스폰서랑 이야기를 하고 스폰서랑 상담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폰서 이야기를 딱 듣고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긴 것 같은데 에이 저건 나한테 안 맞아. 몇 번이나 그래 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나의 그룹이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그만큼 깎아먹겠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김혜련 사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 사장님은 너무 열정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사장님은 열정이 너무 높아서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그 높은 열정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만큼 버린 거잖아요. 그분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분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아래 파트너들이 더 많은 파트너들이 나와서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멘토에 집중돼 있고 스폰서십 스승에 집중돼 있다면 그걸 옳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아, 사장님, 해외펑션, 아유, 아니에요. 국내도 엄청 많아요. 네. 정학사님도 옛날에 그러셨대, 김종민 사님. 덱스의 그 펑션에 가고 그 시스템을 받아주자고 했더니, 사장님, 김종민 사님으로 충분해요. 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큰 리더를 바라보고 더 큰 스승, 더 큰 그룹을 만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이유는 나의 성공 때문이다. 누구요? 내 파트너들의 성공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정욱 사장님은 그러한 스폰서십, 멘토십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룹을 이끌었고요. 그 열정적인 OSR은, OM은 지금도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어요. 김종희 사장님, 저에게 연결된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김종희 사장님 누가 연결해 줬을까요? 네, 정학사님 연결해 주셨다. 모든 것은 복제된다. 철칙 같은 거죠.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스폰서한테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파트너한테 하고 있는 행동, 어떤 것도 다 복제돼. 내가 크게 성공하려고 많은 것을 장애물을 넘어서 하고 있는 그 과정도 내가 보지 않아도 결국 내 파트너한테 복제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 그 다운이 그 파트너가 나오기 전에 했던 행동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분 나오기 전에 했던 행동을 저분이 할 줄이야. 저는 김종희 사장님의 절대 긍정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고자 하는 목표, 가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는 일 쪽으로 가는 모든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내는 과정이라. 그게 절대 긍정이라 생각하게 됐어요. 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아, 그래. 아예 뭐 사고 나도 되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건요. 절대 긍정이 아니에요. 사고가 났어요. 미국의 펑션에 한 분이 스피치라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오늘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예 뭐 고장 나도 좋네. 뭐 괜찮아. 이거 절대 긍정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절대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목적이 뭐 있었어요?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날 세미나장에 가고 있는 펑션장에 가고 있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차를 이끌 수 있도록 레카차를 불렀고요. 레카차 운전수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까지 모시고 어디로 왔냐고요? 펑션장으로 갔어요. 이게 절대 긍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긍정 찾다가 다 놓친대. 절대 긍정을 잘못해서 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긍정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절대 긍정의 마인드가 결국 김종희 사장님이 100명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희 사장님의 온화한 미소 속에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정옥사님처럼 목소리가 크신 것도 아니고 따뜻하잖아요. 하지만 정옥사님 같은 특별한 리더를 결국 만들어내셨죠.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멘토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같은 멘토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60주년 때 저 네 분이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 시작해서 결혼을 해서 네 분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상에 올라온 많은 가족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 면을 삥 둘러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 이상이 모였어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으로 퍼졌어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두 사람 희망. 저는 그 희망이 너무 좋아서 제 영어 이름을 희망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를 부를 때마다 당신의 희망을 생각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리치 디버스의 희망은 결국 우리한테 전달됐고요. 그 희망이 나오게 된 계기가 1, 2, 3, 4. 나는 항상 멋진 도전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은 정말 엄청난 일을 벌어줍니다. 믿고 가는 거잖아요. 터널을 지나가지만 이 터널이 끝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터널이 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쓰러지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사 터널이 막혀서도 아마 그분은 뚫고 결국은 어딘가 통로를 찾아낼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작은 도전을 계속 시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가장 흥분되는 자리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스피치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의 스폰서이신 언니가 계셨대요. 그 언니가 스폰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회원번호가 사라지고 지금은 본인이 스폰서가 됐고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새롭게 이번 달에 3%를 도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제 새롭게 또다시 시작한 거예요. 3%가 된 거예요. 누군가의 3% 스토리가 너무 기쁘지 않아요? 3% 얼마나 되나?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3% 됐다고 꽃다발 주고 축하해주고 스피치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쓸 물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3%를 무려 6개월을 더했어요. 7개월치 돼가 6% 됐어요. 3%나 0% 했다가 또 3% 했다가 뭐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멋진 도전이란 단어가 어디서 저는 만들어졌냐고요. OSR 갈 때마다 내릴 때마다 멋쩍어 보이고 내가 왜 3%인데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6%를요, MBU가 MBU를 하고 나서 6%였어요. MBU를 하면서 6, 9, 12, 15, 18, SP, GP, 그렇게 MBU 네 번을 하면서요, GP까지 되고요. 결국 플래티늄이 넘어서 사파이어였어요. 저는 그 멋진 도전이 정말 특별하다고 봐요.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든. 작은 도전을 계속하면서 큰 도전을 이끄는 것. 그리고요, 그 도전이 있을 때마다 뭔가를 새롭게 배웠어요. 6%갈 때, 9%갈 때, 어느 날 12%를 하고 전남 사장님이 밤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이번 달 12% 했고 다음 달에 15% 도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스피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호인 키메라에서 잠깐 내려오, 잠깐만. 목표 바꿔. SP! 그러는 거. 그래서 12% 간신히 했는데 SP까지 어떻게 가지? 그래서 근데 스폰서가 하나니까 어떻게 해요? SP 도전했어요. 제가 해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냈어요. 그러면 못해냈으니까 멋진 도전이 아닐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이 멋진 도전이었어요. 12%를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저는 뭘 했다고요? 15%를 했어요. 이제 15% 됐는데 18% 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SP를 외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못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면서 제 그룹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세미나 인원이 줄기도 하고 늘어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의 회원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요. 내 마음의 열정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멋진 도전이 그 도전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만들어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힘을 얻게 만들어줬어요. 그 힘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 SP, GP, 플래티늄 그 이상을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얻게 됩니다. 리치 디보스의 희망과 믿음대로 저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그 다이아몬드들이 리치 디보스의 희망을 공유하면서 일이 벌었어요. 사장님들은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랑 몇 번 정도 대화하나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요? 그분의 책이 있잖아요. 그분의 음원이 있잖아요. 그 책이나 음원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하게 하면 얘기하고 끊게 하면 끊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멘토란 정의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멘토는 무엇인가? 사장님들 멘토는 뭐죠? 우리가 인생에 도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때는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다 흔들릴 때마다 잡아줄 스승이 필요하다. 따뜻하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게 상담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세요! 도전하세요라는 얘기하고, 저희 스폰서가 SP 가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자신은 없었지만 도전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 달에는 실패했지만 그 멋진 도전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요. 결국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멘토는 그런 역할을 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멘토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멘토와의 상담을 놓치면 안 되고요. 멘토와 상담할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이든지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내 마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 주기적으로 매주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장님, 그렇게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시간이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게 그분을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뭐요? 시간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분이 분명히 찾아내시기.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분명히 찾아냈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낼 겁니다.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면 찾아보세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 빌딩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롯데 빌딩 123층짜리가 있잖아요. 그 옆에 쌍둥이 빌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123층 건물 쌍둥이 빌딩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줄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쪽 반대편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기를 안 넘으면 이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안 넘어갈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다 넘어갈 거예요. 우리 꿈에 너무나 간절해진다면 무슨 일이라도 아마 해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죠. 청출어람,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들을 일컬을 때 쓰이는 사자성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파트너들을 후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분 너무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음, 부산에 김병규 사님 처음 내려갔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어땠냐면 조용히 와서 책을 읽고 또 조용히 오고 항상 어떤 때는 라면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계란까지 가져와서 같이 삶아 먹고 그리고 밤늦게 계속 상담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설명하고 또 조용히 사람을 데려오고 근데 말없이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시간이 지나서 부산에 내려가겠다 그러고 부산에 그룹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스폰서에 대한 로열티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따르면서도 본인의 일을 해낸 그 멋진 모습이 저를 보면서 결국 나보다 훨씬 더 큰 리더가 될 거고 더 엄청난 그룹을 만들 거야. 그분 말고도요. 제 팀에 그런 리더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잠재력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더 기쁜 거예요. 청출어람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 성공적인 스승을 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스승을 복제하려는 노력을 생각보다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이게 나름대로 해석할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스폰서의 마음, 성공자의 마음을 보고 그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왜 덱스터나 왕 선생님이나 김종인 사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같은 것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고 또 배우고 같은 문제를요. 김종인 사님하고 정학 사님하고 다 얘기했는데 답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느 날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배우게 돼요. 뭐라고요? 사고 방식부터 행동 양식까지 모든 것을 말. 그냥 답이 아니고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 덱스터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줬어요. 제자의 성공을 열어주는 성공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의 이야기를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 좀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음, 멘토와의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일정을 변경하고 만나고 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저에게 멘토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저희 부모님. 지나고 나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더 강해진 계기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아버님에 비해서 오래 사셨지만,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는 걸 못 보셨어요. 정말 계속 전진하셨어요. 저희 업라인 리더분, 제가 아까 상위 플래티늄,
그 전나무 사장님, 외삼촌, 정옥 사장님, 김종희 사장님 다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니티즈버스 분들 얘기했었고, 창업자분 얘기했고. 근데 여러분 와이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100세가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터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무 이쁘다고 곱다고 표현해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막 지금도 업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90 몇 세인가 그랬었어요. 그 결혼 올린 지가 벌써 70년이 넘으셨대요. 결혼 생활이 7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90세가 되고 100세가 다 됐는데 아름답고 이쁜가요? 저는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멘토 중에 저희 와이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희 와이프는 정말 꿈이 크고요.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보아서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김혜라 사장님한테 더 많이 배워야 되냐고요? 더 큰 스승한테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에서도 그냥 생선 몇 개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정말 많은 데를 만나면 물고기 몇 개를 주는 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덱스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들의 집에서 구걸하는 사람,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절대 돈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 돈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 절대 구걸하는 사람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로서 너무 아이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고요? 그 사람이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는 방법과 그걸 알려준 게 최고라고. 저는 아메이가 가장 헌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메이가 가장 큰 봉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메이가 가장 큰 사람의 미래를 바꿔주는 사업이라고. 그런 일을 우리 업라인 리더분들, 창업자분, 김혜련 사장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왜요? 앞으로 만날 더 많은 스승과 멘토들, 더 많은 스승과 더 많은 멘토를 만나서 더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냐고요? 돈월이 많이 배워서 머리 터진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워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줄 겁니다. 많이 배운 거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집이나 차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쌓은 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점점점 쌓여가서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멘토란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어떤 걸까요? 저는 어, 태양과 같은 존재이고 촛불과 같은 존재이고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끊임없이 합니다. 개인은 실수할 수도 있고 수습할 수 있지만 팀과 국제 대업 때문에 결국 복제의 원본인 우리 자신이 최고의 스승을 거울 삼아 성공과 본질을 정확히 복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입각해서 멘토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사님이 한 번은 방송에서 아미를 정말 많이 때리고 아미가 철수한다는 얘기를 막 하기 싫대. 그래 나와가지고 막 전화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이야 아미가 철수한다 이런 얘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 당시엔 아주 심각한 거였어. 김종인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김종인 사장님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거고 만약에 철수하면 미국 가서 하면 되지. 지금 사업이나 열심히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세요. 결국 철수 안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지원하잖아요. 지난번에 어, 코로나가 있을 때 저희가 왕 선생님과 줌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말에 하시더니 왕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줌 미팅 많이 하고 온라인 미팅 최대화해. 지금 홍콩은 그것 때문에 가장 높게 성장하고 있어. 거기는 2명 이상도 못 만나. 그런데 그걸로 성공하고 있어. 이게 엄청난 방향이야. 빨리 사업 그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장비 투여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길을 안내해주는 멘토와 스승과 스폰서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업을 알려주신 스폰서와 멘토는 꼭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가 멘토가 돼요. 알려주시고 쉬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왕리카 이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가 소개해 줬을까요? 우리의 소중한 스폰서 김종기 사장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사업의 비전이 커지게 됐어요. 이분은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이분 그룹이 한국아메이보다 매출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아메이 전체 리더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리더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아메이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이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치와 사업을 일으켜는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저는 은유적으로 함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때때로 너무나 디테일하면서도 너무나 강력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대만 가고 이번에 또 홍콩은 김현우 선생님 갔지만 거기가 33번째인가요? 아마 33번째 정도 될 거예요. 33번째 만남이 짧게는 3박 4일에서요. 길게는 2주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단지 33번 곱하기 일주일만 잡아도요. 어떻게 돼요? 예, 거의 1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그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배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배웠겠네요. 네, 배웠겠습니다. 사장님, 저희를 더 후원해 주세요. 사장님을 정말 잘 후원하고 더 크게 후원하기 위해서 대만을 갔고 홍콩을 갔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옆에서 제품을 몇 개 더 갖다 주고 몇 번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강력함을 배우려고 왔고 그게 사장님한테 더 도움이 돼. 하지만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이런 마음들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이 비즈니스는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또 몇 달 뒤에 또 대만을 가게 될 거고요. 또 홍콩을 하게 될 거고 미국을 가서 또 예거를 만날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많이 배우는 만큼 기쁨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3시간 정도 거리면 부산을 가요. KTX 타고 가면요. 사실은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되겠죠. 비행기로 3시간에서 5시간 거리면 어딜까요? 국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나 중국이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몇 시간 비행 단위로 움직이는 거리가 다 영역이에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면 서울에서 부산이 3시간으로 바뀌었듯이 옛날 조선시대는 하루 종일 가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듯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그게 서울에서 LA가 3시간 되는 때도 오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LA가 3시간이면 서울에서 홍콩은 1시간이면 가지 않을까요? 지금의 제주도보다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5년, 10년, 15년, 20년 하게 될 거예요. 이 비즈니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게 될 거예요. 이 비즈니스 아이들한테 물려줄 겁니다. 김종기 사장님과 초창기에 만났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50주년 행사까지 왕 선생님과 많은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덱스터 가문과의 인연을 정말 깊게 해줬는데요. 덱스터 예가는 우리가 처음에 만난 게 99년이었어요. 99년 김종기 사장님의
안내를 인도로 따라서 미국의 펑션을 갔죠. 너무 놀랐습니다. 무려 다이아몬드 미팅을 하는데 500명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모여 있는 거예요. 펑션에요?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가 500조 이상이 모여서 저녁 11시가 12시부터 미팅을 하면서 1시, 2시, 3시, 4시, 5시. 와, 나중에 열심히 통역하던 통역이 자기 시작해요. 이제 비명이 정말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그냥 막 자고 깨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통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 들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 몇 가지 더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우리 모두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향악단이 한 사람이 그 많은 걸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악기만 연주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장점 하나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개발해서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자유를 이루고 결국 위너가 된다. 우리는 위너가 되는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공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사람들을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눈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개발시키는 그러한 리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덱스터 엑을 통해서 전 세계 84개국의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배움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프라하에 또 몇 번째 가게 됐고요. 스티브 예거랑 언제 한번 너희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다. 우리 식사 한번 우리가 사겠다. 그럴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몇 년 지나서 갑자기 프라하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밥 먹자. 어딘 줄 아세요? 폴란드 크라코펜가? 예, 크라코프인가? 예, 체코 거기서 거기까지 약 차로 8시간인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고요. 거기서 만났어요. 이 옆에 그 웨이터 표정 보세요. 저 근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 식당이 640년 정도 된 식당입니다.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와인도 너무 맛있었고요. 이날 11월 1일이었어요.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요. 덱스터 예거에게 스티브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근데 뭘 축하하지 봤더니 아버지가 64년 11월 1일 날 가입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84개국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축하받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잠깐 인사를 했어요. 덱스터랑. 근데 그게 마지막 인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에 꼭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저희가 어, 추모제로 가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영어를 더 했으면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텐데, 더 많이 배웠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이어지면서요. 배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2세로 이어지고 3세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회장이 돌아가시는데 거기 묘지까지 가냐고. 근데요, 그 회장이 어떤 분이에요? 희망을 선사한 분이잖아요. 그 희망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아까 처음에 사진에 보셨듯이 단지 두 사람이 잡은 손 때문에 수십 명인가요? 수십 명의 가족이 4대째 번성하고 이룩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나와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로 퍼져 있어서 꿈과 희망을 나누고 있는 거, 성공을 나누고 있는 거, 성공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거. 이것 이상 더 특별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두 분은 특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덱스터, 그 다음에 패밀리, 왕 선생님, 김종희 사장님 너무나 기쁨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저에게 멘토이며 스승이에요. 이 분들과 한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사장님들은 멘토가 지금 누구이시죠? 네, 한 분이라고요.
한 분보다 여러분이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 그 멘토를 만날 때 어떤 만남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끝이 지우고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이 보는 시각에서 내 100년 플랜을 다시 세우고, 내 인생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아갈 거를 하나둘씩 진행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다면 훨씬 더 큰 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내 눈높이가 아니고 내가 꿈에 그리던 그 멘토의 눈높이부터 처음부터 볼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더 엄청난 성공을 이룰 거거든요. 저는 외삼촌부터 시작해서 많은 스폰서와 멘토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많은 멘토와를 만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날 멘토와 스승들, 더 많이 배울 것에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많이 배울 거고요.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하도록 안내할 겁니다. 감사합니다.